네, 자리로 다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감독님과 배우님들 간단한 인사 한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인사 한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자리 빛내주시고 코로나19를 뚫고 오신 기자님들에게 정말 반갑다는 인사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찬시리로 복도 만치를 만든 감독 김초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찬시리는 복도만치에서 찬시리 역을 맡은 복 많은 배우 강마이롱입니다. 저는 할머니 역할 맡은 윤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국영 역을 맡은 김영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피 역의 윤신영입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 역을 맡은 배우 배우란입니다. 네, 기자님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엄청 많이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배우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셔서요. 시간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질문하고 싶은 거 미루다 보시면 시간 관계상 못하실 것 같은데요. 네, 질문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준비되는 기자님 있으시면 손 드시면 저희 마이크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필요하시군요. 아, 예, 가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 밑에요. 그 아래 죄송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TV데일리 김종우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잘 봤고요.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나온 찬실이가 감독이잖아요. 같은 감독으로서 혹시 자신의 인생에서 빅된 스토리가 있는지 또 이렇게 영화를 제작하면서 공감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많은 중국 배우 중에 하필 장국영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초희 감독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40대 여자 주인공 천실이가 실직을 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위기에 대해서 그린 영화고요. 제가 원래 전직 프로듀서를 오랫동안 일했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3, 4년 전에 이제 일을 그만두게 돼서 그때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영화를 구상했지만 사실 모티브가 제 직업적 이력이 묻어난 건 맞지만 나머지는 살면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위기 속에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희망의 이야기를 그리고 싶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됐고요. 장국영이라는 인물은 영화 속에서만 그려질 수 있는 좀 환타지적인 인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인물을 그리게 됐는데 제가 원래 홍콩 영화를 보면서 열광하던 세대였기 때문에 영화에 대해서 초심을 떠올릴 때 그 장국영이라는 분이 제일 먼저 기억나게 됐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다음 줄에 네, 가운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NT 뉴스의 김영재 기자라고 하고요. 감독님께 질문 하나, 그리고 김용민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를 보면 좀 극중 새 여성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맞게 캐치한 건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이 아예 없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또 하고 싶은 일을 못 찾고 방황하고 그렇게 캐치했습니다. 좀 그런 대비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졌는지 그리고 좀 그 연장선에서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 좀 엔딩 크레디트에도 노래가 나왔어요. 왜 찬실이가 복이 없는지 제가 살짝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좀 왜 복이 많다고 나왔는데 왜 복이 많다고 생각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영민 배우님은 이제 장국영 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국영 귀신 역을 연기하셨는데 메리아스만 있고 연기하실 때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판타지적 캐릭터라고 하셨는데 그런 연기를 또 소화하는 데 있어서 좀 쉽지만은 않았을 것도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답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위기를 겪고 있는 찬실이 그리고 정신없이 무언가를 배우러 다니는 소피 그리고 하루하루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있는 복실 할머니 이 인물들이 사실 다 다르게 살고 있지만 셋 다 공통점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자기 삶을 열심히 사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다양한
다 각기 다른 인물을 통해서 희망찬 그런 캐릭터를 그리고 싶어서 이 세 명의 인물을 다 가져온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뭐였죠?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음악 찬실이는 복동한 직업에서 예. 그 사람들이 뭐 일이 잘 풀리거나 뭐 가진 게 많거나 이러면 복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근데 제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삶의 힘듦 속에서도 자기가 그 과정 속에 많은 것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다면 그게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엔딩 크레딧에 올라갈 때 음악은 감독님께서 따로 또 작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김영민 배우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죄송합니다. 평소에 홍콩 배우 닮았다는 말씀들을 가끔 듣는데 그 중에 뭐 유덕화, 장국영, 뭐 양조위 좋은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다행히 장국영이라는 캐릭터로 감독님께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홍군보가 아닌 게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찬실이한테 영향을 끼치는 찬실이 그런 방면으로 연구를 많이 했고요. 즐겁게 그리고 좀 뭐 유령 귀신이라고 하지만 찬실이한테 유쾌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네. 제가 약간 보조적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나리오 받고 나에게 왜 이런 시나리오 주셨을까? 이런 닮으셔서? 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닮아서 그랬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저야 그렇지만 저는 대본이 너무 좋았고 또 김초희 감독님 뵙고 또 대본 이상으로 너무 유쾌하고 위트 있으신 분이라서 네, 너무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저희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인데요. 저 윤여정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윤여정 배우님께서는 그 감독님과 그 단편 영화 작업도 같이 하시고 바로 전작의 어떤 단편 영화도 같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감독님의 시나리오와 영화에서 좀 어떤 따뜻한 면이나 어떤 좋은 점을 느끼셔서 장편 영화 데뷔작까지 출연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출연작이셨던 이 영화랑 좀 거리 멀지만 그 미나리로 좋은 소식도 들렸는데 그 소감 들을 일이 없었던 것 같아서 또 짧게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역할 그런 건 탐나지 않았고요. 김초희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근데 제가 할머니를 썼을 때는 뭐 저 이거 무료 출연인데 그냥 저보러 하라는 얘기겠죠. 근데 저는 이게 무료 출연했다고 불평하는 건 아니고요. 60 넘어서부터는 제가 사치하고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제가 한 사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거 내가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건 안 하고 뭐 돈 그런 거 상관없이 하리라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복도 많죠. 더 덕을 본 거죠. 그리고 미나리는 시나리오를 봤는데 너무너무 진심으로 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전해준 사람한테 전화 걸었어요. 얘가 이게 진짜 얘기냐? 그랬더니 진짜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진심으로 쓰고 이 김초희도 진심으로 이 영화를 안 했으면 제가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진심으로 쓴 얘기라서 그것도 또 독립영화였어요. 또 돈을 못 받았습니다. 아니 조금 받았지만 다 썼어요. 더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아이작이라는 아이가 제 아들보다도 어린 나이였는데 너무너무 진실되고 성실하고 요즘에 저런 아이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감동해서 아주 고생을 거의 개고생을 했는데요. 다행히 상을 많이 받아서 정말 뿌듯하고 저는 영화 보고는 안 울었는데 그 아이가 상 탈 때 제가 너무 울었어요. 내 아들이 상 타는 것보다 너무너무 예쁘고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재미 한국인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좀 나가야지 되잖아요. 물론
봉준호 씨 때문에 다 가려줬죠. 썬댄스 영화제가. 근데 제가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게 제가 생각했어요. 그 상 타는 거 보고 2개 상을 타는 거 보고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아이를 위해서. 네. 참고로 저희 찬실이는 복도만추도 상복이 엄청 많아서요. 미나리보다 더 먼저 상을 한 5개쯤 탔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저희는 윤여정 선생님께서 네, 사치를 부릴 수 있는 지금 시기가 돼서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저희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제일 끝에 2번째 줄.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독님 윤승아 배우님은 어떻게 섭외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윤승아 배우님은 또 이 역할이 또 기존에 하셨었던 그런 캐릭터들이랑 좀 많이 달랐는데 좀 어떻게 접근하셨고 어떻게 연기하면서 좀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같이 작업했던 프로듀서의 추천으로 우선 윤승아 배우님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연히도 또 그 시기쯤에 윤승아 배우님이 제가 만든 산나물 처녀라는 단편 영화를 보시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시나리오를 드렸고 또 그래도 그 역할이 그 마음에 드신 거 맞죠? 예. 그래서 흔쾌히 출연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윤승아 배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잘하셨습니다. 정신이 나갔나 봐요. 네, 저 역시 아는 프로듀서 분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받게 됐고요. 사실은 그 전에 이제 감독님의 단편 작품을 보고 정말 우연히 보러 갔는데 굉장히 팬이 됐어요. 그래서 김초희 감독님의 장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출연을 결심하게 됐고요. 사실 소피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제가 기존에 보여줬던 조금 사랑스러운 캐릭터의 연장선이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직업이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는 시기에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주셨는데 더 마음에 소피라는 캐릭터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감독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제가 조금 주저하는 모습들도 감독님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네,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안 보이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강말근 배우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네, 사실 여기 있는 기자님들은 많이 못 보셨을 수도 있지만 작년 자유연기라는 단편 영화로 거의 독립영화 쪽에서는 이런 대단한 배우가 있었구나라는 평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독님들도 되게 궁금했던 배우셨고 이랬는데 어떻게 이제 첫 장편 주연을 맡게 되셨어요. 그때 당시에 딱 캐스팅됐을 때 감흥 그리고 이제 개봉 시점 둔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장편 영화 주인공 처음인데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처음이고 오늘도 처음입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또 이렇게 어떻게 감독님께서 자유 연기를 정동진에서 보시고 좋았다고 하시며 메일과 그 시나리오를 첨부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라는 마음으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시나리오를 읽었고요. 다음날 바로 감독님과 맥주 한잔 마시면서 작업을 하는 걸로 되고 나서부터 이제 어떤 열차를 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촬영 동안에도 너무 훌륭하신 선생님과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은 그런 시간이었고 또 조연이다 보니까 항상 촬영장에 가면은 좀 뻘쭘했어요. 근데 주인공이다 보니까 촬영장에서 주인으로 편안하게 호스트로 있을 수 있어서 그것도 좋았고 예, 이 모든 과정 개봉까지 가면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움도 있지만 설레임으로 가득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준비되셨는지요? 혹시? 네, 그럼 또 제가 궁금한 배우란 배우님께 여쭙겠습니다.
김초희 감독이 전작 단편 산나물 처녀에서 사람이 아닌 꽃사슴 역을 맡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네, 사람 역할을 맡으셨고요. 감독님의 두 가지 환타지, 하나는 영화, 하나는 로맨스, 참 중요한 로맨스 환타지의 어떤 네, 김경 역할을 맡으셨는데요. 감독님이 산나물 처녀 꽃사슴을 대했던 거랑 김영을 대했던 건 달랐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초희 감독님이랑 사람으로서 처음 영화를 하게 됐는데요. 현장에서 해주셨던 거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워낙 독립영화 특성상 이렇게 가족처럼 항상 지냈었기 때문에 뭐 단편 영화 했을 때랑 장편 했을 때랑 그렇게 다르게 대해주신 건 없었는데, 그래도 또 좋았던 점은, 특히 또 찬실이가 좋았던 점은 현장에서 좀 더 귀엽고 멋있게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항상 해주셨어요, 감독님이. 그래서 좀 더 마음은 편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부담은 됐지만 같이 해주셨던 선배님들이 또 잘 이끌어주셔서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질문이 준비되셨으면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빠르게 내려와 주시고요. 두 번째 줄, 네, 모 변호관님, 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이 많이 나올 줄 알았더니 의외네요. 저기 감독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영화 스토리도 재미있지만 저는 첫 장면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음악 편곡이 이렇게 훌륭하게 들어갈 수 있나. 우리 아마 독립영화 가운데서 보기 드문 음악에 상당히 신경을 쓴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곡과 마지막 곡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첫 곡은 클래식으로 쓴 것 같은데 왜 그 작곡가의 그 작품을 택했는지 감독님 이름으로 직접 말씀드려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은 정답을 다 알려드리는 것 같으니까. 잘 들었습니다. 제 영화의 영화음악은 정준엽 씨라는 분이 감독님이 해주셨고요. 그분은 원래 장기하와 얼굴들의 베이시스트셨어요. 그런데 이 작품으로 처음으로 그 영화음악 감독으로 데뷔하게 됐고요. 그분이 이제 10년 동안 그 장기하 얼굴들 밴드를 하다가 제가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도 역시 밴드를 해체하고 이제 새로운 다른 장을 열어야 됐던 그때였어요. 그런 비슷한 조건이 저희를 많이 그 의기투합하고 시너지를 낼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같이 많이 만나서, 사실 음악을 작곡하는 시간보다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에 대한 느낌을 나누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아요.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맨날 집 밖을 나가서 만났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한 달 가까이 열심히 음악 작업을 서로 굉장히 오랫동안 상의하면서 정성 들여서 음악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곡은 쇼팽의 장송행진곡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괴하게 영화를 열고 끝은 되게 의연하게 끝나는 그런 음악을, 그런 컨셉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었고, 마지막 엔딩 곡은 그 이희문 씨라는 경기민요 이수자이신 그분이 노래를 불러주시고, 정중엽 음악 감독님이 그 사설 방아 타령을 편곡하고 작사는 제가 해서 이 곡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시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네. 감독님이랑 강만훈 배우님께 여기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제 감독님 같은 경우는 영화가 부산영화제에서 계속 뭐 상관 아닌가 계속 수상하셨잖아요. 그때 그 수상하시면서 어떤 이 PD 활동하셨고, 어떤 이후에 이제 감독으로서 이 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상당히 괜찮은 평가를 많이 받았고 관객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던데, 어떤 그 PD 이후에 어떤 영화의 준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 작품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준비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 어떤 20년 동안이라는 어떤 PD 생활과 어떤 그게 녹아져서 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은 건지 본인은 어떤 면에서 이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강만우 배우님 같은 경우는 자유연기에서 되게 역할이 강렬했거든요. 그때 역할이 되게 강렬하게 받고 아주 뭐라 그럴까 독백하는 장면에서 아주 되게 열정적이어서 아주 눈에 확 들어올 정도였는데 어떤 이 작품 준비하시면서 단편 때 준비할 때와 장편으로서 어떤 이게 처음 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이 어떠셨는지 그 부분에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잘 봐주신 거죠? 되게 감사합니다. PD 생활 20년 안 했고, 예, 한 7년 반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원래는 저는 어릴 때 누구든지 마찬가지겠지만 뭐 인생 굴곡이 있잖아요. 저는 좀 어렸을 때 방황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다음부터 좀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영화에 좀 남다른 순정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독 꿈은 진작에 꿨었는데 영화는 정말 잘 만드는 사람이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점점 좀 자신도 없어지고 용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영화라는 게 혼자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스태프로서 일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보람되고 좋았던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했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저한테 기회가 온 것 같고 그 감독이 되고 싶다는 그 열망이 안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저의 그냥 세세한 그냥 경험들이 다 이런 기회를 우연히 만들어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요? 예,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예, 저는 연극을 주로 했던 배우였고 그 단편 자유연기는 감독님이 아주 훌륭한 연극 배우셨던 죄송합니다. 김도영 감독님이세요. 82년생 김지영 찍으신 김도영 감독님이시고 둘 다 연극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리허설을 많이 하면서 연습을 많이 하고 리딩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작품 덕분에 찬실이는 복도 많지도 만나게 됐는데 장편을 저희가 18회차로 찍었는데 18회차로 찍는다고 생각하니까 뭘 해야 될지 너무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선은 시나리오를 많이 읽었고요. 그리고 조연으로 1회차, 2회차 출연할 때는 내가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계속 내 얼굴이 나오는 영화니까 내가 일일이 좋은 대사, 명대사도 되게 많고 코믹 요소가 되게 많았어요. 시나리오에는 오히려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일일이 내가 싹 다 살리려고 하다가는 이 영화 전체가 보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보다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영화를 보실 분들이 보실 때는 통으로 보시니까 이제 한신 막 조사서 찍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일정한 컨디션으로 나중에 한꺼번에 보실 때 부담스럽지 않게 해야겠다. 18회차 동안 몸무게도 0.2kg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고 모든 정신적인 거나 육체적인 거나 다 일정하게 진행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예, 오마이뉴스의 김진수라고 합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자유 연기를 보시고 강말금 배우님 캐스팅하셨다고 하셨는데 좀 어떤 점을 좋게 보셔서 캐스팅한지 궁금하고요. 찬씨가 이제 영화에서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데 이게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연히 정동진 독립영화제에 갔다가 그 김도영 감독님 만드신 자유연기라는 단편 영화를 봤는데 지금의 찬실의 캐릭터랑 전혀 상반되는 독박 육아를 하는 그런 어두운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그 강말금 배우님께서 안톤 체홉의 갈매기 니나의 독백을 울면서 하는 연기를 봤어요, 우연히. 근데 전 그 장면이 참 좋더라고요. 이 찬실이라는 인물이 열심히 삶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얼굴에 그 열심히 살아온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진정성 이런 것이 영화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얼굴이 이분한테 있었어요. 그 캐릭터가 주는 느낌은 굉장히 달랐지만 그래서 이분을 제가 매력적으로 느껴서 출연 제의를 하게 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사투리, 왜 사투리? 원래 제가 시나리오 썼을 때는 사투리를 쓰는 역할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배우님을 만나 뵀더니 이분도 저처럼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할 줄 아는 부산 출신의 배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사투리를 고쳤거든요. 그 이유는 찬실이라는 인물이 어디에도 있을 법한 그런 인물이어야지 사람들한테 친숙하고 보편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사투리가 주는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태연 씨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손들어 주십시오. 예. 저 KBS 연애수첩이고요. 그 최근에 뭐 몇 년 사이에 여성 감독분들 그리고 여성 배우분들이 주체적으로 등장하는 이끌어가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작품 중에 하나로서 함께 작업하신 소감들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강말감 윤승아 배우님은 윤여정 선생님이랑 함께 연기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 소감은 배우님들까지 다 말씀하시면 될까요? 아니면 감독님만? 첫 번째 질문, 다 같이요? 예. 예. 작년부터 특히 여성 감독님들의 여성 서사가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대중과 호흡을 하고 있는데 비슷하게 저희 찬실인 복도만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배우님들은 이 작품에 하시게 된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마음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여성 서사가 많이 나오고 주목받게 되는 건 굉장히 의미 있고 되게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동안 개인이 뭔가 발현하지 못하고 축적되어 온 서사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시기가 아닐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에 우연히 저의 영화까지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배우를 좀 늦게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 제가 영화 주인공을 하리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그 당시에 연극 배우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뭐 일단 외모도 그렇고 뭐 이렇게 사투리가 있는 부분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는데 제가 이런 자리에 앉아서 기자님들 뵙고 영화 이렇게 보여드리고 할 수 있게 된 건 바로 그 시대하고 만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뭐 사실 체감하는데요. 이렇게 살면서도 체감하고 연극 연습이든 영화 현장에서도 체감하는 어떤 변화가 한 5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어떤 문화 자체가 바뀌는 변화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이 영화도 함께 있는 것 같고 복도 많게도 저는 그 흐름과 함께 있는 것 같아서 거기 뭔가 모든 것에 감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윤여정 선생님에 대한 질문은 제가 선생님 그 리딩 자리를 한번 가져서 선생님 댁에 가서 선생님과 1시간 리딩을 하면서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게 3-4가지 정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그 연극을 할 때 큰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셔서 마스터 클래스를 들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막상 촬영에 갔을 때는 선생님 말씀대로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하고 되게 떨렸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단 한 번도 너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냥 완전 저의 상대 역으로만 존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 큰 배움을 얻은 것 같고 나도 선생님처럼 된다는 굉장히
바늘구멍 같은 가능성으로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놓고 물어보면 얘가 날 나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뒤로다가 물어보셔야지 돼요. 정말 진정한 기사를 쓰고 싶으시면 뒤로 물어보십시오. 그럼 우선 나머지 배우님들, 김영민 배우님과 네, 그 여성 서사문 어떻게 용어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이제 많이 눌려있던 거라 저는 당연히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김초희 감독님하고 같이 작업한 거에 대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이제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아서 같이 작업하는 것만으로도 감독님과 행복했고, 그리고 어떤 구분을 짓는 것보다는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더 따뜻하게 전해져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여정 선생님과는 사실 처음에 예전에 한번 선생님을 다른 촬영 때문에 뵌 적이 있는데 사실 그 아우라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고 인사만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현장에서 같이 호흡하는 씬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대기하면서 그리고 촬영하면서 느꼈던 거는 굉장히 따뜻했어요. 저는 이제 할머니랑 같이 자랐었는데 그 찬실이 방에 이렇게 오손도손 앉아서 대기를 하는데 그 아랫목이 굉장히 따뜻했거든요. 근데 그 느낌들이 선생님이랑 함께 해가지고 뭔가 어려우면서도 뭔가 더 기대고 싶고 되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짧게 얘기하면 여성 영화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해지는 게 너무 좋아요. 영화 자체가 다양해지고 이런 현실이 당연히 여성 감독님, 여성 배우분들이 활동도 더 잘할 수 있게 환경이 또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건 당연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윤여정 선생님이랑 이번 영화보다 어떻게 보면 그 전에 했던 단편에서 사슴 했을 때 그때 얘기 많이 나왔어요. 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얘는 이딴 걸 찍니나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했고 뭐니 내가 뭐니 그러셔도 이제 자기소개를 좀 길게 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많이 부딪히는 역이 아니어갖고 좀 아쉬웠는데 제가 열심히 해서 윤여정 쌤의 가족이나 사돈 역할로 할 수 있도록 자주 부딪히는 역할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직 계획은 없는 거지만 산나물 처녀 진짜 궁금하시죠? 여기 많이 보시지 못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한편으로는 괴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귀여운 영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 궁금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러면 저는 약간 윤여정 선생님께 대놓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간 김초희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감독 김초희는 어떤 감독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잘 할 수 있을까요, 감독? 나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친하면은 잘 몰라요. 제가 우리 회사 대표회를 부산영화제 오라 그래갖고 보라 그랬어요. 식사하는데 쟤 밥 벌어먹고 살겠냐. 근데 걔가 딱 그러더라고요. 밥 벌어먹겠습니다. 난 그거를 됐어요. 우리는 간단하게 얘기하지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섞어갖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밥 벌어먹으면 됐다. 그러면 얘가 프로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됐다 그랬어요. 왜냐면 난 현장에서 제가 갑자기 제 딸뻘인데 쟤를 너무 잘하는 애인데 막 선생님 여기 다시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겠으나 네가 뭔데 자꾸 다시 하라 그래. 그만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네. 기자님들도 짧게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시죠? 녹지 푸는 것도 되게 힘드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약간 시간 관계상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네 이거 질문 안 하고 하면 아쉬울 것 같다 하시는 기자님들 계시면 네 계시면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면 좀 그러실까요? 예. 네 그러면 예. 저 죄송해요. 저는 일반인인데 기자님들이 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찬실이가 다시 영화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나리오를 쓰잖아요. 잘 눈이 안 보이긴 했는데 통역에 관한 얘기였거든요. 통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사투리로 할 때 경상도 사투리로 할 때 뭐 어려움이나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그 소피가 지루해서 못 읽겠다라고 반응을 하는데 혹시 감독님께서 차기의 작품을 그쪽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걸로 만들면 좀 지루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계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시나리오는 제가 써는 장편 시나리오고요. 그 시나리오의 그냥 내용 중에 한 꼭지가 영화에서 보여지는 거고요. 뭐 그 시나리오로 뭐 영화를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코미디 그 학교물 시나리오거든요. 그것이 또 작은 씨앗이 돼서 또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되셨는지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배우님들과 감독님 혹시 이 찬실이는 복도만치가 현재 어떤 관객이 이 영화를 보면 참 힘이 날 것 같은지 그 이야기 네, 한마디씩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우란 배우님부터 하실까요? 이 영화는 전 개인적으로 특정 대상이 뭐 꼭 봐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보고 나서 영화가 좀 좋았던 기억들 다 남기고 또 자기 자신이 좀 사랑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그리고 특히 딱 찍자면 연령대 뭐 남녀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좀 살면서 고민이 많아지신 분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보시면 정말 좋은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유람 씨랑 비슷한 생각인데요. 제가 영화를 참여하는 배우지만 찬실이는 복도만치라는 시나리오를 보면서 고민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명쾌한 답은 아니지만 나아가야 될 길은 알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함께 하시고 따뜻한 마음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실이는 복도만치를 저도 제가 했지만 보면서 찬실이가 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떤 분들이 오셔서 보더라도 생각이 많으신 분들,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와서 보고 나가시면 극장 나갈 때랑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다른 기분으로 즐거운 기분으로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까지 또 자화자찬을 해야지요. 아니 전 이 영화를 하면서 김초희가 대견하고 좋았던 거는요. 우리가 독립영화 그러면 제 기준에는 그랬어요. 한때 본 적이 있지만 이제는 나이 들어서 제가 안 보는 이유가 그 사회의 이면, 무슨 추한 면, 뭐 어두운 면 이런 것만 다 고발 형식으로 나오니까 제가 이제 이 나이 되니까 싫었어요. 그런 게 이제 난 너무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았기 때문에 더 알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얘가 독립영화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게 그냥 웃음으로 뭐 웃음이 뭐 이렇게 무슨 이거 뭐야 코미디 영화는 아니죠. 좀 해학적으로 얘가 그 푸른 그런 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독립영화도 이렇게 여러 종류의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로맨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작은 예산으로다가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하는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이 영화를 장국영을 알고 좋아했던 분들이 보시면 참 재밌게 보실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코로나19 무섭지만 코로나19를 뚫고 많은 관객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사실 이 영화는 꿈이 있는 분들이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살면서 꿈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꿈이 있는 사람들은 꼭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성과보다는 꿈이 있는 사람이 그 고군분투하면서 용기를 내서 가는 그 과정 속에 삶의 어떤 세세한 부분들의 다양한 결들을 다 느껴가는 그 과정이 사실 복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안개처럼 꿈이 저기 멀기만 한 분들이 저와 함께 이 영화를 보면 그 꿋꿋하게 그냥 걸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영화에서 꿈을 이야기하는 영화도 많았는데, 나한테 복이 뭔지, 내가 누구한테 복이 되는 사람인지 이런 고민을 해봤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특별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사실 복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어떤 깨달음, 그게 찬실이는 복도 많지가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개봉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배우님들 저기 빨간 지점 앞에 서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좌측부터 이렇게 훑을게요. 예, 좌측 카메라 봐주시고요. 예.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우측 사이드 좀 보겠습니다. 예. 네, 되셨는지요? 예, 그 다음에 강말금 배우님 단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부터 봐주시면 되고요. 예. 네. 그다음에 좀 가운데 좀 봐주시면 되고요. 예. 살짝 우측도 보시겠습니다. 네, 되셨는지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윤여정 선생님, 네. 김영민 배우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저기 사이드에도 카메라가 있네요. 예. 네네. 네, 저희가 오피셜한 멘트로는 장국영이라고 우기는 남자입니다. 가운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측 봐주십시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윤승화 배우님. 네, 가장 사이드 좌측 보시겠습니다. 예. 네, 살짝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네, 우측도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예. 네, 굉장히 스페셜하게 윤정현 선생님과 배우란 배우님 같이 하시겠습니다. 네, 여배우들에겐 다 로맨스, 판타지가 있죠. 예, 좌측 보시겠습니다. 네,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네, 우측 봐주시고요. 마지막,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배우란 배우님은 아쉬우니까 단독 한번 가시죠. 네, 김영은 제가 또 특별히 좋아해서 단독 하시죠. 예. 네, 스피디하게 하겠습니다. 좌측 봐주시고요. 네네. 네,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네네, 예. 네, 우측 보시겠습니다. 네, 단체 사진 찍으시죠. 네, 다 올라오시죠. 예. 예, 좌측 보시겠습니다. 제일 사이드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네, 하트 이런 거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배우랑 배우님만 하시네요. 예, 네, 가운데 해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예, 현장에서도 비슷했을 거예요. 분위기는. 네, 네, 우측 봐주시고요. 네, 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포토타임까지 자리 지켜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3월 5일 개봉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